졸업하고 뭐 할 거야? 나는 아시아 쪽에서 영어 강사하려고. 영어 강사? 어느 나라로 갈 건데? 글쎄 한국하고 일본 중에 고민 중이야. 나도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물가도 싸고 급여가 높다고 하더라. 그래? 그럼 한국에서 강사 시작할까 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샬롯입니다. 전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기 전 1, 2년 정도 해외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요. 특히 아시아 국가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는 다른 동양적인 분위기가 매력있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 강사 교육인 테플도 이수했죠. 120시간이나 교육을 받고 이수했는데요. 아시아 국가 여행과 이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의 비싼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었던 저는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미국의 학비는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이비리그나 캘리포니아대는 1년에 1억, 중남부에 주립대도 3, 4천만 원이라고 하니 정말 대학 등록금이 비싸죠. 테플 과정 이수가 끝나갈 때쯤 본격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강사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도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는 제외하고 싶었고 돈과 여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좋은, 바로 치안이 좋은 나라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에서 전 최종으로 한국과 일본을 사이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을 택했는데요.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으로 영어 강사를 하기에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 훨씬 열정적인 것도 있었고, 강사에 대한 수요가 항상 많고 대우가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숙소와 항공권도 제공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었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안정된 환경인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기 원했는데요. 운이 좋았던 것인지 저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의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여 조금 작은 도시를 선택했던 것이 채용이 빠르게 된 것 같았어요. 사실 서울이 아니라서 조금 걱정하기도 했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잘 몰라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관한 것뿐이었죠. 그래서 서울만 현대화되고 번화한 도시이고 왠지 다른 도시는 낙후되고 환경이 좋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으니 잘 해봐야죠. 한국의 첫 이미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매우 세련되고 최첨단 시설들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와,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나 싶을 만큼 공항은 무척이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는 공항이니까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잘 해놓은 걸 거야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전 근무를 시작하기 전 한국에 살고 있던 친구네 집에서 며칠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요. 대학교 친구인 제니는 이미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팁도 듣고 일하기 전 서울의 유명한 곳도 함께 가보고 싶었는데요. 제니가 같이 지내자고 먼저 제안해 주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니가 수업이 있어서 제가 제니의 학원 근처로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전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 내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뉴욕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뉴욕 지하철에 익숙한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욕 지하철은 말 그대로 열악한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첫 개통한 지 50년이 다 돼가 악취와 무질서로 이름난 수도권 전철 1호선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하니 알만하시겠죠? 이렇게 청결 상태나 시설이 좋지 못한데도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년마다 25센트씩 요금을 올리고 있답니다. 요금을 올리면 그에 맞는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주말만 되면 보수 공사를 한다고 노선 운행을 중단하거나 단축 운행을 합니다. 평일에는 툭하면 지하철 시스템 고장으로 운행 중단 또는 지연 운행이 정말 자주 있고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유학 온 첸첸이라는 친구가 자국의 지하철과 비교해 최악의 지하철이라고 혹평하여 솔직히 기분은 나빴는데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첸첸은 평소에도 미국보다 중국이 우월하고 기술, 시민의식 등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이 무조건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만큼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네트워크의 편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거지만 정말 불편했거든요. 위생 상태는 최악 중에 최악인데요. 그걸 드시려고? 라는 문구와 함께 고양이만한 쥐가 붙어있는 공익 광고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지하철과 달리 쥐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지하철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도시철도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문구가 있죠. 오죽하면 지하철 시설 내에서 취식을 하면 고양이만한 쥐가 나온다면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있겠어요. 워싱턴 메트로 지하철가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전동차 안에 붙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실제 쥐를 본 적 있냐고요? 네. 그날도 뉴욕 지하철은 진짜 왜 이렇게 더럽지? 저 바닥에 시커먼 건 다 먼지인가 청소 좀 하지 진짜 심하다. 라고 생각하며 트랙 밑을 보고 걷고 있는데 뭔가 휙 지나갔습니다. 전 두 눈을 의심했죠. 아니 타임스퀘어 42번가에 쥐가 나타나다니. 더 황당했던 건 트랙에 쥐가 지나가자 관광객 같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뉴욕의 쥐를 카메라에 담다니요. 그나마 전동차는 관리와 투자를 하여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도 드물게 빈대가 발견되어 언론에서 기사가 난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제가 너무 창피했던 부분인데요. 노숙자들이 가끔 승강장이나 전동차에서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역 상당수는 노숙자나 범죄 등을 이유로 역 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새벽에 지하철을 타면 코를 마비시키는 고약한 지린내를 맡게 되니 이용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이유로 전 지하철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지하철도 뉴욕 지하철과 비슷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티켓을 샀을 때부터 의아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한국 돈으로 채 10,0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꽤 되는 거로 아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건 스마트한 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트립PASS라고 해서 모바일 여권을 기반으로 한 결제와 교통,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있거든요. 제니가 알려주어서 앱을 설치해서 전 이 어플을 이용했는데요. 출입구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인식이 되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번거롭게 티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니 완전 신기했죠. 한국인들은 다들 교통카드 사용이 익숙해 보였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신기하고 스마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랍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다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료로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도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점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지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탔는데요. 오지하철의 내부가 뉴욕과 다르네요. 일단 악취가 나지 않고 시설 내부가 전반적으로 청결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스크린 도어예요. 미국의 지하철에는 트랙으로 뛰어드는 사건도 있지만 누가 밀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지하철역에서 아침에 학생이 철도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인을 혐오하는 사람이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하고 플랫폼으로 밀어버렸던 사고도 기억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전 플랫폼에 있을 때 너무 핸드폰을 보고 있기보다는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없게 다 막혀 있네요. 한국 사람들은 스크린도어 앞에 한 두 줄로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질서정연한 모습도 신기했는데
지하철이 도착하자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타는 모습이었답니다. 또 지하철 내부에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 좌석이라는 걸 알았어요. 핑크색 좌석이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던데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하철에 감탄한 사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제니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니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저는 너무 좋았죠. 제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라며 불고기를 파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불고기는 미국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기에 낯설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먹는 불고기는 재료도 더 신선하고 양도 푸짐하게 많아서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으로 제공해 주시는 반찬이 많아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도 기본 찬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음식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양도 많고 다양하게 주는지는 몰랐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니는 제게 영어 강사를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영어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만큼 부모님들도 매우 관심과 참여가 많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그럴 일은 적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들과의 만남은 조심하라고 했었죠. 제니와 며칠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레임보다는 긴장감이 컸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잘 알려주시고 나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하고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학부모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전 순간 제니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미국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국에서 유학 온 아이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로 찾아와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일을 보았거든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한국 엄마들보다도 더 유명한 중국 엄마들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열이 높은 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열정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 중국인 엄마는 학교로 찾아와 학교에 놀러 보낸 게 아닌데 너무 과제량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숙제가 너무 적으니 더 내달라는 항의였어요. 아니 그런 항의를 왜 학교에 와서까지 하는지. 그리고 목소리를 왜 저렇게 큰가요? 그 엄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에게 자기 할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의 성적이 쓰레기인 이유가 있다며 소리쳤는데요. 딸에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인 엄마들의 혹독한 교육 방법을 두고 호랑이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눈앞에서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엄마들도 중국인 엄마들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건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긴장된 표정으로 교장실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들 두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긴장한 듯 앉자 어머님들은 환하게 웃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했는데요. 어머님들은 학부모의 대표로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원어민 강사 초빙이 어려웠는데 채용이 되어 너무 기뻤고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전달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보통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인사드리고 싶다고 교장 선생님께 부탁하여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들은 저를 만나서 외국인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영어 말하기나 듣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결과 중심의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해하자 한 어머님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선생님에게 너무 무리하게 영어 수업을 부탁해서 2달 만에 그만두고 공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어에 대해 흥미를 갖고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전 이게 부탁하러 오실 일인가 싶었지만 무리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엄마들이 아닌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며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엄마들이 예의 바르게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은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척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선생님이 누구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선생님이시냐고 제가 대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식사 시간도 무척 놀라웠는데요. 제가 식사 시간에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맛을 보고 놀란 것도 있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스스로 식사를 하고 식사 예절이라는 것을 배우더군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르던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만들어주신 조리사님에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먼저 드세요 라고 말하며 선생님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시면 아이들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를 하며 먹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의아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러한 교육이 한국의 예절 교육의 한 부분이더군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예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을 대학교 시절 사회학 강의를 들으며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는 인사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제가 원어민 강사여서 특별히 인사를 하는 건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아침 시간에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인사를 건네셨고 아이들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왜 인상 깊고 신기하게 여길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사가 별거인가 싶겠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와 상대에 대한 존경과 친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인사거든요.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인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른들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과 문화를 통해 아이들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인사 예절을 알아가며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의 생활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다음에 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